예, 오늘 종목 발견은 윤정식 바로자산운용 상무님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장도 아주 강하지는 않지만 순환매가 나타나면서 조금 이제 안정권에 접어들긴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먼저 말씀하실 겁니까? 네, 오늘 뭐 이 종목 얘기 안 드릴 수가 없죠. 이 SK 하이닉스 얘기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K 하이닉스가 반갑게 반등을 하고 있죠. 시장 기대보다는 사실 좀 덜한 것 같아요. 어제 엔비디아는 3.9% 올랐는데 SK 하이닉스가 사실 시가총액이 훨씬 작은데 더 많이 올랐으면 좋겠지만 어찌됐든 오늘 2.75% 지금 상승하고 있고 양봉을 내고 있다라는 점, 반도체 굉장히 걱정 많이 했는데 오늘 그래도 상승해주고 있다라는 점이 시장 참여자들, 투자자들, 특히 반도체주들 많이 들고 계신 분들한테는 그래도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유 먼저 살펴보면 엔비디아 오늘 뭐 얘기 많이 들으셨을 텐데 엔비디아가 상승을 했죠. 그러면서 분위기가 좋아졌는데 그 이유가 또 좋습니다. 이 모건 스탠리에서 보고서가 나왔죠. 4분기에 엔비디아가 45만 개의 블랙웰 칩을 출하할 것이다. 새로 나온 HBM 칩인 거죠. 이 칩을 출하할 것이고 새로운 이 블랙웰에서만 100억 달러, 13조 좀 넘죠. 이 정도의 매출이 예상이 된다. 그리고 기존 칩들도 뭐 국가 주도의 AI 프로젝트, 소규모 클라우드 서비스 이런 업체들이 계속적으로 칩을 소비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칩도 수요도 견조하다. 굉장히 레포트 잘 썼죠. 그러니까 우호적입니다. 지금 반도체에 대해서 주가 하락이 나온 가장 큰 이유가 HBM 생각보다 안 팔리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우려감들이 있었는데 아니고 앞으로 새로 나올 칩도 잘 팔리고 기존 칩도 잘 팔리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주면서 이 우려감들을 많이 줄여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젠스랑도 주식 다 팔았다고 얘기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우려감들 다 줄어들면서 반도체에 대한 투심 긍정적으로 미국에서 살아났고요. 그 국내에서도 이 훈풍이 SK 하이닉스까지 연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의 수급도 좋은데요. 이 사실 굉장히 좋아졌다라기보다는 계속적으로 매도하다가 SK 하이닉스 최근 들어서 4일 동안 보면 오늘도 매수하는데 4일 동안 놓고 보면은 매수한 날이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 그야말로 줄기찬 매도에서 수급도 개선되고 있는 상황들이 있는데 한 가지 또 체크해봐야 될 게 있죠. 오늘 밤 그러니까 내일 국내에서 확인할 수 있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장 마감호에 나오는 이 실적 발표까지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기대치보다 많이 못 미치는지 혹시 괜찮은지 이런 부분까지 같이 보셔야 될 것 같고 오늘 뭐 사실 다 같이 오르죠. SK 하이닉스도 오르지만 이 코스닥에 있는 소부장주들까지도 반도체는 최근 들어서 소부장주와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거의 같이 움직이는 모습들인데 소부장주들이 좀 더 탄력적으로 움직이죠. 뭐 좋은 모습들 나오곤 있는데 마찬가지로 소부장주들도 반도체 소부장주들도 마이크론 실적까지 확인하고 좀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좀 안정적일 것 같습니다. 네, 모건 스탠리에서 얘기한 HBM의 우려가 과하다는 게 이제 방증이 되고 있는 건데, 모건 스탠리는 이제 보고서 수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안 하겠죠. 예, 반도체에 대한 심리가 조금 개선돼서 다행이고요. 다만 이제 뭐 전처럼 사실 강한 상승세를 단기에 기대하기는 조금 어려운 측면은 있고요. 다음 또 주목할 종목은요? 네, 이번에는 이 밸류업 지수 어제 발표됐죠. 신한지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밸류업 지수에 사실은 은행주들 다 들어갈 걸로 예상을 많이 했었죠. 근데 여기에 은행주들이 다 들어가지 못하고 KB금융지주와 하나금융지주가 빠졌죠. 신한지주는 다행스럽게 들어갔습니다. 신한지주 같은 경우는 오늘 주가는 하락이 나오고 있죠. 이 신한지주도 이 일정 부분 밸류업 관련된 종목들 오늘 차익 매물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차익 매물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밸류업 지수 발표되면서 사실 시장 기대보다는 조금 덜한 모습들 그리고 이 덜한 모습이란 이유도 있지만 이제는 기대하다가 뉴스가 나왔죠.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가 여기에도 딱 적용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단기 차익 매물은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매물이 나올 가능성은 있는데 신한지주만 놓고 보면 24년도 상반기 실적 굉장히 좋았고요. 연간으로 따졌을 때도 연간 최대 영업이익 실적 나올 가능성 굉장히 좀 높다라는 점 그리고 주주환원 책에 대해서 신한지주 상당히 좀 구체적으로 발표를 잘 했죠. 그리고 KB금융지주도 마찬가지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경쟁적으로 좀 더 잘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그런 부분들까지 본다라면 밸류업은 단기적으로는 차익 매물 좀 받지만 향후에는 이 주주 환원책에 대한 이 추가적인 구체적인 정책들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모멘텀 받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밸류업 관련해서는 조금만 여쭤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KB금융이나 하나는 빠졌는데 밸류업 지수를 이제 만들어서 뭐 이달 발표를 한다는 거면 그게 벤치마크가 돼서
뭐 연기금이나 ETF 자금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건데, 근데 새로운 자금은 아니잖아요. 시장에서 사실은 이 돌 빼서 저 돌 끼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뭐 새롭게 약간 중형주였는데 여기에 들어가면 몰라도 기존의 이런 종목들은 사실은 수급상은 큰 변화가 없는 거 아니에요? 들어갔거나 빠졌거나 해서. 우선은 단기적으로는 크게 변화가 일어나기는 쉽지 않습니다. 기존 펀드에서 돈을 확 왕창 빼기도 쉽지 않죠. 신규 자금들이 조금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신규 자금이 들어가자니 투자자들 지금 연기금 말고는 개인 투자자들 비롯해서 투자자들 자금들이 많이 늘어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약간 배당주 펀드 쪽에서 일부 자금이 조금 이동하거나 아니면 신규 자금들 들어올 수 있는데 시간은 좀 걸릴 수 있다라는 점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밸류업은 뭐 다들 알고 있는 게 이게 하루짜리 재료로 오르고 내리는 게 아니고 시간을 좀 두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오늘 종목 발견 바로자산운용 윤정식 상무님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